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전국의 지자체별로 이 다락방을 설치하는 그 기준이 다 다르다.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1.5m, 1.8m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은 지자체별로 이 부분이 2.1m를 초과하면 안 된다. 제일 아래쪽에서는 1m 이상을 만들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다락방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계를 할 때에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다락방 설치 기준을 여러분이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건축주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축 지식을 1강부터 50강까지 마쳤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건축주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12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바닥 면적 제외되는 항목을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필로티, 계단탑, 다락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바닥 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이번 시간에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뭐냐면 용적률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각 지역별로 용적률이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닥 면적 산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용적률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부고시 19에서 20페이지를 보시면은 필로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필로티는 바닥 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내용인데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필로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구조, 여기서 보시면 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1층의 필로티는 주로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벽이 아니고 비어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1층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필로티로 인정받으려면 이 부분에 2분의 1 이상이 아래부터 위에까지 공간으로 비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막혀 있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세 부분이 전체 부분의 2분의 1 이상으로 단면으로 보게 되면은 아랫면부터 위에까지가 이렇게 뚫려 있어야 된다. 즉 기둥만 있고 보이드된 공간, 즉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필로티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필로티에 관련된 정의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뭐냐? 필로티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구성되어야만 필로티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먼저 충족을 하고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서 산입하지 않겠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건축물이 이렇게 있고요. 건축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 이 공간이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보이드된 공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로티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구성되어야만 필로티로 인정을 해주겠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의 전용,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되는 내용이 공중의 통행이란 해당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도 공중의 통행이라고 본다. 해당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통행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물에서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공중의 통행으로 이렇게 비어 있다면 이 부분도 필로티가 되는 것이고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 자, 그리고 차량이 통행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건축물을 보게 되면은 이 필로티 공간이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대부분이 주차에 전용되는 공간이다.
즉 다세대라든가 빌라 보시면은 필로티 공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 자, 여기서 보시면 공동주택의 경우인데요. 공동주택의 필로티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내용은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구조물이나 장식물 또 건축물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계단탑입니다. 계단탑.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탑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장식탑. 옥상에 장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고요. 자, 세 번째는 승강기 탑입니다. 말 그대로 옥상에 승강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승강기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승강기 탑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 자, 여기서 최근에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옥상 출입용 승강장입니다. 옥상 출입용 승강장인데요. 이 부분이 옥상 출입용 승강장이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고 사람이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이런 승강장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올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이 승강장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옥상까지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다 제외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물탱크 같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즉, 이 부분은 뭐냐면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때 구조물로 물탱크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단탑, 승강기탑, 옥상 출입용 승강장도 바닥 면적에서 최근에 제외되는 내용이 됐고요. 물탱크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건축물의 내부를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 물탱크를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물탱크실이죠. 물탱크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물탱크 같은 경우는 건축물 자체가 이렇게 물로 채워지는 물탱크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건축물 내부에 이렇게 물탱크를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문을 설치를 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탱크실이다. 이런 경우에는 면적에 산입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실무를 할 때에 물탱크냐, 물탱크실이냐 이걸 가지고 갑론을 막 따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희도 인허가를 해보면은 물탱크실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내화를 시켜서 하는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서 산입을 해라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다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락은 평지붕으로 된 다락. 자,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다락이 이렇게 평지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층고가 1.5m 이하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옥상의 슬라브 위에부터 다락의 슬라브 아래까지 이 부분이 바로 층고가 되겠습니다. 층고. 그래서 이 부분이 1.5m 이하까지만 다락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구체적인 이 높이 산정의 기준을 보기 때문에 다락의 바닥 슬라브부터 다락 골조 상부 슬라브까지 1.5m를 따지게 됩니다. 이게 골조 기준이죠. 자, 그리고 경사진 형태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8m를 산정을 할 때에 가중 평균 높이를 따집니다. 가중 평균 높이를 따진다. 그래서 바닥의 제일 아랫부분부터 바닥의 윗부분까지 내면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내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다 따져서 기본적으로 가중 평균 높이가 1.8m 이하로 되어야만 경사진 형태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건축법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 면적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 다락방의 기준에 대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다락방 설계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전국의 지자체별로 이 다락방을 설치하는 그 기준이 다 다르다.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충청도 모든 지자체에서 이 다락방에 관련된 설치 기준이 또 자체적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1.5m, 1.8m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은 지자체별로 이 부분이 2.1m를 초과하면 안 된다. 제일 아래쪽에서는 1m 이상을 만들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다락방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계를 할 때에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다락방 설치 기준을 여러분이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인허가를 할 때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해당 지자체별로 다락방 같은 경우도 다 기준을 마련을 해놓고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살펴보고 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 설비 배기 장치 전용 설치 공간. 이 부분이 뭡니까? 실외기실이죠. 실외기실. 냉방 설비를 배기하는 장치의 전용 설치 공간이 실외기실인데요. 자, 이 내용은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외기는 공기를 배기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공간과 바로 직접 닿는 곳에 실외기실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을 하는데요. 1제곱미터까지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는 1제곱미터까지 실외기실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고요. 그 밖에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같은 경우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더스트 슈트, 설비 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 설비 덕트, 설비의 관들이 이동하는 이런 설비 덕트라든가 더스트 셔트, PS, 파이프 샤프트 이런 설비에 관련된 덕트 같은 내용도 바닥 면적에서 다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옥상이나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같은 경우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옥상에 물탱크만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는 다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름탱크나 냉각탑이나 어떤 설비에 관련된 내용들, 도시가스 정압기, 지상에 설치하는 변압기 같은 경우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아니고 어떤 기계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실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간의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 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 면적 산입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축물 간에 화물을 이동시키는 이런 컨베이어 벨트만을 설치하는 어떤 구조물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물 바닥 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계단탑이나 승강기탑, 또 승강장, 그리고 필로티와 다락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 공부를 했는데요. 건축물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용적률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용적률을 맥시멈으로 설계하는 그런 노하우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기초 강의는 여러분의 구독의 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13번째 시간에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